김건희 씨와 관련한 무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 무속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무당 생활을 하고 있는 하투시명입니다. 몇 년째 하신 겁니까? 23년 됐어요.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이거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고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스 사이공 공연을 개최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2011년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기획해서 공연하던 때거든요. 그때 저보고 공연을 보러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미스 사이공으로 다 저장을 해놨던 거죠. 기억하기 편하게. 전화번호를. 네. 혹시 코바나 콘텐츠라는 단어도 그때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코바나 콘텐츠라는 그 명칭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이름은 어떠냐라고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060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네. 060이라는 어떤 서비스죠? 그 전화로 상담하는 곳인데 저도 그거를 했었어요. 060으로 전화가 왔다? 예, 저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맞았겠죠. 한 번 해가지고는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아, 처음에는 060으로 했다가 몇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마음이 맞는다 싶어서 따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죠. 그 이제 따로 통화할 때 미스 사이공이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궁금하실 때, 뭐 이럴 때 자주 통화했고. 그분이 지금 김건희 씨라는 건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작년 10월 달인가? 이제 어쨌든 저는 텔레비를 보질 않아요. 저는 줄리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유튜브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확신을 했어요. 어떤 대목에서? 김범수. 왜 김범수 씨 이야기가 나오자? 그 얘기를 저랑 상담을 좀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이 분을 기억하는 거는 미스 사이공,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검사였다. 그 다음에 김범수 아나운서.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나오고 미스 사이공도 나오고 그리고 무슨. 그러면 총 얼마 기간 동안 그런? 꽤 오랫동안 기억은 해요. 꽤 오랫동안. 예. 왜냐면 제가 거기서 오래 살다가 이사를 갔을 때까지 통화를 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김건희 씨는 사회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분이에요. 저랑 주로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사업적인 얘기라면 어떤 의미? 이제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인맥이 어떻게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는 등 처음에 김범수 아나운서를 영업이사를 안 치기 전에 저에게 먼저 물어봤었어요. 사주팔자를 불러줬었거든요. 영입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업을 이걸로 추진하려고 하니 이런 사람이랑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때문에 이 이사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아, 이사들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이사님들. 요 자리를 이 사람을 넣으면 괜찮겠냐. 주요 네. 직책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겠냐. 뭐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검사라는 말도 했다고요? 그냥 사주팔자를 불러주시면서 성격이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하게 됐는데 이제 사주팔자를 불러주시고 그 이제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라고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저에게. 저는 기억나요. 왜냐면 검찰총장이 되겠냐고 물어본 사람 그 사람 하나예요. 23년 동안 저 겁나 바쁜 사람인데 진짜 바쁜데 저는 검찰총장의 단어를 쓴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주로 사업 관련 질문들 또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겠느냐.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 사람을 통해서 높으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만날 수 있겠냐라고. 근데 그걸로 통해서 인맥을 넓힐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본인 스스로 조금 개척하는 것이 훨씬 좀 좋지 않겠냐. 이제 포가 커요. 그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단어는 이 사람이 처음 썼다니까요. 23년 동안.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인맥을 넓힐 수 있겠느냐? 그런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넓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기자회견할 때 저는 그날 그 김건희 씨 뉴스를 보면서 손이 다 떨렸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여러 의사결정을 무속에 의지한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건희 씨를 기억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무 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유별나게 특정 인물을 자주 물어보셔서 제가 그래서 더 기억을 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뭐 무속인한테 너무 의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문도 좀 그쪽으로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그때 당시에도 저에게 상담했던 기억을 보면 그냥 점을 보시는 거 있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 그때마다?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절에 다녔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김건희 씨가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는 절에서 다녀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절에서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저에게 절에서 만났다고 하셨었어요. 아, 남자친구를. 네.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진짜 스님은 아닌데 소개해줬다고 하니 그걸 이제 절에서 만났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네, 절에 다닌다고 하셨어. 이제 자기는 절에서 기도한다. 어떤 절인지 모르시죠? 안 물어봤어요. 관심이 없어서 제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060이라는 거는 이 초당 계산이래요. 초당. 근데 처음에 이제 060을 보고 전화를 했다면 거기 등록된 다른 분들에게도 전화했을 개연성이 거기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절대로. 내가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전화를 안 켜놓으면 답답하니까 딴 사람한테 전화 또 해서 물어보고. 패턴이 그렇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또 확인하고. 제가 060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한 사람한테 상담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김건희 씨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거를 잘 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아, 다른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네. 다른 무당이 자기 거를 잘 못 본다고 얘기했죠.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성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일은 23년이나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고지식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영부인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김건희 씨는 그때 제가 대화를 해봤잖아요. 대화를 해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이 사람이 영부인 후보라고 이렇게 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변했을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인품으로는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남의 거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게 왜 걱정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남의 것을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남의 것을 자꾸 궁금해하시면 그게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그때 남의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욕심이 많거든요. 일단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된 우선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인품인가 하는 그런 우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남의 일을 너무 궁금해한다. 욕심도 많고 그게 이제 국민으로서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래서 설마 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전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내용들이 다 우려돼요.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인품이 과연 이런 거죠. 제가. 하여튼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는데 그때 상담했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이 있는데 영부인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의 일을 계속 물어본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이제 의심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공적 영부인의 자리에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어서 네, 그렇죠. 사주를 상당히 많이 믿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믿고 직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뭐 자기가 궁금할 때
그때마다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사람이 영부인 후보로 나왔을 때 회의감이 알겠습니다. 자, 걱정되시는 점은 그렇고요. 혹시 이런 오해는 풀고 싶다. 일단 유튜브를 올리게 된 계기는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살다 보면은 희망의 꽃이 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제가 돈을 받고 거기를 팔았다. 어떻게 하다 무당이 정치판에 들어갔냐.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김건희 씨를 욕되게 하려고 올린 것도 아니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로도 뜨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여기에 또 인터뷰를 엉하게 된 거는 그냥 이 말 저 말 서로가 퍼져나갈 바에는 그냥 제 입으로 솔직하게 제 의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죠,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본인의 입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싶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네. 걱정되시는 지점도 있고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 점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터뷰에 보면은 영부인 까미 아니다. 저 까미라는 단어 안에서 영부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 단어는 썼어요. 품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요. 품이. 예. 근데 이분은 이거를요 제가 인터뷰 상담한 내용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빼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영부인이 됐을 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때 상담하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영부인의 품위는 아니다. 네. 욕심이 많았다. 욕심 많아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너무 커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욕심이 크다고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성공하고자 하는 거. 과연 거기에 갔을 때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될까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게 일들을 처리할까 뭐 그런 걱정이신가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상담을 나누셨던 무속인 화투 신명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